예, 시장을 이겨라입니다.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 또 미중 간의 무역 변수도 무역 협상도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코스피는 답답합니다. 우리 시장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IBK 투자증권 김혜은 연구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답답하네요, 시장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나마 글로벌 증시가 같이 어려워지면 그래도 이해는 되는데 미국 증시는 어려운 가운데 최고치를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만 이렇게 처지는 상황입니다. 네. 변수를 하나씩 점검해보죠. 일단 우리 시장을 더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일본의 수출 규제 얘기인데요. 거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이제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14가지 안건 중에서 우리나라 안건이 11번째였기 때문에 23일, 24일 이틀 중에서 전일 이제 안건 논의를 했고요. 일본은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전혀 무역 규제가 이런 거는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명백한 WTO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보복 그리고 외교적인 보복일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국의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이제 다른 국가들은 전혀 이쪽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중재를 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다. 미국에서도 중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논의에 대해서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 자체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제 다른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논의 자체를 일본 편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편 쪽으로 조금 보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은 관련된 문제와 이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혜주들이 오히려 조금 올랐고요. 반도체 가격도 올랐는데 글쎄 수혜주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좀 더 확산될 우려에 감안해서 좀 피해주를 대비를 해야 됩니까? 관련된 전략은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장기화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이번 세 개의 품목보다는 그 영향력은 적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를 인해서 이제 사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예산안을 마련을 하면서 국산화를 하기 위한 쪽으로 이제 방향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주보다는 그래도 수혜주 쪽으로 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를 계기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수출 품목들 이제 소재 쪽으로 봤을 때는 국산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쪽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시작하면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큰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횡보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기대는 아니더라도 밀려가니까 더 고민인 거죠.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한 2% 정도 밀렸거든요, 이달에. 네. 반면에 미국 이제 다우 지수는 2% 정도도 올랐어요. 예. 흐름은 대략 계속 좀 7, 8월은 여름은 옆으로 횡보 장세로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예상치 못했던 사실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가 지수 하락을 이제 이끌었던 요인이고요. 특히 한국은행도 깜짝 금리 인하를 했던 것도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다라고 보면은 외국인들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매수를 하는 게 이제 반도체 현물 가격의 상승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실적이 바닥이지만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사실 추가적인 하락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8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7월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것들 부진한 상황이 나타날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 방향성이 저는 이제 매수해서 매도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있는데 이게 MSCI EM 지수 편입 이슈가 네. 있습니다. 이게 8월 말에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무래도 5월보다는 매도 규모가 작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지금 많이 매수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도 봤을 때는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뭔가 좀 돌파구를 모두에도 돌파구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돌파구 찾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 아이디어 좀 여쭙고 제가 좀 궁금한 섹터도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장이 이제 시작되면서 저는 이제 크게 지수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큰 의미에서 이제 박스권 예전에 길게 장기적으로 있었던 박스권보다는 하단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박스권의 움직임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상반기에도 그렇듯이 하반기에도 여전히 박스권의 움직임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해진 상황인데 특히 이제 손바뀜이 이전보다도 좀 더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안정적인 전략으로 저변동성주라던가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시기와 상관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수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투자자들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이제 실적이 보면은 엇갈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곤 있어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긴 하나 이제 뭐 괜찮은 업종들은 아직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대부분 종목들인데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양호했던 편이고요. IT 하드웨어라던가 미디어 교육 그리고 호텔 레저 이쪽 쪽으로는 그래도 2분기 실적이 비교적 양호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괜찮은 업종들 그리고 이제 저변동성주 그리고 배당주 이쪽으로 그래도 안정적으로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소 이제 여전히 이제 방어적 성격의 전략을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반도체 쪽이나 뭐 이런 쪽은 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갖기는 좀 이릅니까?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앞으로 이제 지금 현물 가격이 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특히 가파르게 올라간 게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지금 2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것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가격 레벨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외국인들이 8월에 약간의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전량 매수를 한다거나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바이오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성장주보다는 역시 앞서 말씀하신 네. 변동성이 적은 종목, 배당주 이런 방어적 성격의 전략을 당분간은 네.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IBK 투자증권 김혜은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2부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